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하루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조기 퇴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재차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임기를 포함해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기로 약속한 만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혼란은 없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지난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인 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덕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매주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하며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열린 주례 회동이 전격 취소된 건 당정이 국정 권한을 위임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도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됐습니다.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 논의라며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약 40분 동안 진행됐는데 간담회 직후 한 총리는 말없이 퇴장했습니다. 총리님, 오늘 간담회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책임 총리제 얘기도 좀 나왔나요?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정 상황에 대해 외교, 안보, 경제 등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챙겨야 하는 현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 없게 안정감 있게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을 잘 챙기자 하는 취지의 당부 말씀 있으셨고요. 한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의 담화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두 사람의 대안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며 2차 내란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헌법상 두 사람에게 공무원 임명권 등 국정 운영 권한이 없다는 건데 이 대표는 특히 군 통수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탄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해선 국무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계엄에 동의했을 거라 추정된다며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특히 한 총리가 담화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력을 당부한 것을 두곤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것이냐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국정을 논의 또는 담당하게 하는 게 타당할지 지도부 함께 의논하고 또 국민들의 뜻도 한번 여쭤본 후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의논하냐며 공산당 인민위원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 대표가 줄곧 주장하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수준 낮은 말장난이라며 즉각 사퇴 혹은 탄핵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국민과 헌법을 무시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질서 있는 퇴진이나 국정 운영 방식을 논의한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절차 없이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없고 그 권한 역시 함부로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또 헌법에 없는 행위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꾀하겠다며 사실상 책임 총리제를 염두에 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87조에 따른 국무위원 제청권과 강요해임 건의권을 강화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셈법입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책임 총리제에 근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에서 지금과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책임 총리제가 법률에는 없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화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오히려 책임 총리제니 질서 있는 퇴진, 정치적 의미에서의 수사이지 헌법상은 책임 총리제라는 말도 없고. 현직 대통령의 이선 후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법상에는 대통령에게만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한 중요한 권한들이 있어요. 그건 위임도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도 집중 비난에 나서면서 책임 총리제 운영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더라도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국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이 지휘하지만 김 차관 역시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사시 한 총리가 군 통수권을 대리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계엄 사태로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도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일단 정부 조직법에 따라 장관 직무대행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갖고 안보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갖습니다. 어차피 한미연합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 대비 이런 거는 그건 현재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봐줘야지. 합동참모본부는 전시 상황을 제외하면 기존의 대비태세 매뉴얼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정에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월 취임한 이 장관은 임기 내내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단행하며 경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돼 5달 넘게 업무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풍파에 몇 차례 교체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장관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며 행안부를 떠나게 됐는데 야당이 탄핵안을 꺼내자 사퇴 절차에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은 곧바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정이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인 법 함께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맞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앞으로도 사퇴 처리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뭐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사퇴 같은 경우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 행안부는 이 장관의 사의가 수용되자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는데 당분간 고 차관 중심으로 행안부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강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대통령 대신 총리가 국정 운영을 하는 책임 총리제 여권에서 띄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워 보이는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국정 혼란을 책임 총리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조치 이후 더 거세진 탄핵과 하야 공세를 펼치는 야당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야권의 반대에는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법적인 이유도 있는 거겠죠? 네, 앞서 보시다시피 책임 총리 법에는 없는 정치적 개념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책임 총리 지명 같은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위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조국 대표도 무슨 법적 근거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거냐며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임 총리제를 지금 여권에서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들이 당무를 맡긴 당대표이지 국민이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집권을 연장해 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 총리 비슷한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 네, 저렇게 여권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논란들을 한동훈 대표가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추진을 하는 걸까요? 네, 한 대표로서는 당장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여권의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이 남은 과제는 국면 수습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담화 직후 곧바로 제기된 이 위헌, 위법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심입니다. 또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과제고요. 한 대표는 오늘 탄핵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5선 이상 중진들을 만나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번 사태를 좀 수습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다 수습을 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이 안들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 탄핵 외의 타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11일 탄핵 소추안을 또 발의하고 14일에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마다 어쨌든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까? 네, 우선 이 대표가 주도한 첫 탄핵안 시도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본회의 집단 퇴장까지 강행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여야 대치가 극심한 현 정국에서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이로 인한 부담감은 물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해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르면 6개월 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최종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명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국방위 소속돼 있는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추미애 의원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 대비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여인영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께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모의 자체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의혹을 가지기로는
적어도 금년 3월부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 의원은 또한 포고령 초안이 1979년 1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